챕터 1 출동. 따스한 저녁 식탁. 재현의 가족은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7살 민재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소방차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 그렸다고 칭찬해줬어요. 은수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재현도 민재의 작은 손을 잡으며 우리 민재가 최고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현의 호출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 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재현은 호출기를 확인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 전 대원 즉시 출동. 또 가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는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가지 마요, 아빠. 민재의 작은 손이 재현의 소매를 꼭 붙잡았습니다. 재현은 무릎을 꿇고 민재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가야 할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약속할게. 그는 민재의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말했죠. 은수는 말없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된 이별의 순간이었지만 매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조심해요. 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재현은 출동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재현.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내와 울먹이는 아들의 모습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해라고 작게 속삭인 후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챕터 2 불길 속의 구조. 도심 한복판, 30년 된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죠. 재현과 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1층과 2층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 갇힌 사람들이 몇 명인지 확인됐나? 재현이 무전기를 통해 상황실에 문의했습니다. 3층에 3명, 4층에 2명, 5층에 1명 확인됐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성우, 대성, 나와 함께 내부로 들어간다. 재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현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장비를 점검하며 내부 진입을 준비했죠. 건물 내부는 마치 지옥과 같았습니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온도는 섭씨 60도를 넘나들었어요. 재현은 앞장서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절망적인 외침을 따라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헤쳐나갔습니다. 첫 번째 구조자는 노인이었고 두 번째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재현과 팀원들은 점점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져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빠르게 번져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던 중 성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성우야. 재현이 급히 달려가 성우를 부축했습니다. 호흡기 마스크에 연기가 스며들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재현은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성우에게 씌웠습니다. 대장님, 안 돼요. 성우가 거부했지만 재현은 이미 그를 밀어내며 계단 아래로 보내고 있었죠. 빨리 나가. 내가 마지막 1명 데리고 나갈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재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층 마지막 구조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챕터 3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5층 복도는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호흡을 최대한 아껴가며 마지막 구조자를 찾아 각 방을 수색했죠. 여기요. 도와주세요. 이 가느다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 7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무서움과 연기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재현의 뇌리에 민재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으니까 이제 안전해. 재현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같이 가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빨리 나가자. 재현은 아이를 등에 업고 출구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건물의 구조가 불에 약해져서 붕괴 위험이 높아진 것이었죠.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 건물이 위험합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5층 천장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우와 대성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4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5층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낙하하는 자네들이 계단을 막아버렸어요. 재현은 아이를 더욱 단단히 안으며 다른 출구를 찾아 복도를 살폈습니다. 대장님, 응답하세요. 무전기 너머로 팀원들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한 명 더 남았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말한 후 아이와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아 건물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챕터 4 사라진 신호. 쾅. 거대한 폭발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4층 전기 설비실에서 발생한 폭발이 건물의 중앙 구조물까지 손상시킨 것이었죠. 재현이 있던 복도의 절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연기, 그리고 화염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무전기의 마지막 신호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건물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팀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장님, 성우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대성과 다른 팀원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너도 위험해.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는 긴급 구조팀을 추가로 파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재현 소방이 구조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투입하라.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계속되는 화재 때문에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대성은 주먹을 꽉 쥐며 무너져가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살아 돌아와라. 강 대장,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져갔어요. 함께 수많은 현장을 누빈 동료이자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은인이기도 한 재현이 그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한편 건물 내부의 재현은 3층 화장실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아직 불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죠. 등에 업힌 아이는 연기 때문에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재현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씌워주고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구조 헬기까지 출동했지만 건물 주변의 전선과 계속되는 폭발 위험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3층 화장실에서 재현은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안정적이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꼭 나갈 거야. 재현은 의식을 잃어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챕터 5 기다림. 병원 응급실 대기실. 은수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온 연락은 간단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은수의 세상을 뒤바꿔 놓았죠. 민재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씩 뒤척이며 아빠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이는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은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소식을 기다렸어요. 가끔 민재가 깨어나 엄마,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은수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민재가 또다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때문이었어요. 엄마, 또 누가 다쳤나 봐. 민재의 순진한 말에 은수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은수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멋진 사람이에요. 민재의 환한 대답에 은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은수의 머리에는 재현과의 추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대학교 축제,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 민재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여보, 꼭 돌아와줘. 은수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를 넘어서자 민재는 다시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챕터 6 기적의 생존. 화재 발생 17시간 후 새벽 6시. 특수구조대가 건물 서쪽 면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내부 수색이 가능해진 것이었어요.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원의 외침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3층 화장실에서 재현이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어요. 생존자 2명 발견. 즉시 의료진 대기. 현장 지휘관의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중하게 재현과 아이를 들것에 옮겨 건물 밖으로 이송했어요. 17시간 동안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버텨낸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재현을 중환자실로 이송했습니다. 은수는 들것에 누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여보. 하지만 재현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죠. 한편 재현이 구해낸 아이의 부모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살아있다고요? 아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어요. 네, 소방관분이 목숨 걸고 구해내셨습니다. 서준이 부모는 곧바로 재현이 있는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재현을 바라보며 서준이 아버지는 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의료진들은 재현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재현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챕터 7 영웅과 사람. 아이는 괜찮나요? 재현이 눈을 뜨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목이 쉬어서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그의 걱정은 여전히 자신이 구한 아이에게 향해 있었어요.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준이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요. 다행이네요. 재현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어요. 재현을 보자마자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장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부르는 성우를 보며 재현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성우야, 너 괜찮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을 걱정하는 모습에 성우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대장님 덕분에 전 살아있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주시지 않았다면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팀이잖아. 서로 지켜주는 게 당연한 거고. 재현의 담담한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웅이라고 난리예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영웅이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고. 하지만 17시간 동안 아이를 지키신 건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재현이 손을 들어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들어봐. 우리 소방관은 영웅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이야. 나도 집에 가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평범한 아빠일 뿐이고. 민재가 병실에 들어와 아버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재현은 팔을 벌려 민재를 안았어요.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많이 했지? 서준이 가족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서준이는 소방관 아저씨에게 그림을 그려왔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림에는 소방관과 어린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챕터 8 불꽃의 약속. 석 달 후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아침. 재현은 재활치료를 모두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그는 다시 소방복을 입었어요. 대장님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성우와 대성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박수를 치며 재현을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많이 힘들었지?
재현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출동 준비를 하던 중 재현의 호출기에서 익숙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화재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하라. 석 달 만에 듣는 출동 명령이었어요. 집에서 민재는 아버지가 오늘 복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부터 또 위험한 일하는 거예요? 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응, 하지만 아빠는 항상 조심하시고 꼭 집에 돌아오실 거야. 그럼 오늘은 조심히 다녀와 말고 다시 만나자. 는 어때요?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은수는 민재의 귀여운 아이디어에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오후 3시 첫 번째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현은 팀원들과 함께 소방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오늘 아침 민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2층 아파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내부에 갇힌 주민들이 있었어요. 들어가자. 재현의 차분한 목소리와 함께 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화재도 큰 피해 없이 진압되었어요. 저녁 7시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재가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다시 만났어요. 그래, 다시 만났네. 우리 민재 말대로 하니까 정말 무사히 돌아왔구나. 재현의 환한 웃음에 온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가족 사진 위로 천천히 흘러가며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조용히 마무리됩니다.